안녕하십니까. 숨이 편한 병원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에 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척은 일반적으로 비염이나 축농증 있는 분들이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간단한 안내 좀 드렸고요. 오늘은 수술 후에 환자를 위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선은요, 횟수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술 후에 세척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에 먼지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코나 눈이나 귀는 스스로의 세정 작용이 있어요. 우리는 눈을 굳이 비비지 않고 귀를 굳이 파지 않아도 코를 파지 않아도 얘는 스스로 콧물이 나와서 점액물질이 나와서 뒤로 먼지를 내보내서 목으로 가서 위로 가서 변으로 나오는 이런 세정작용이 있거든요. 눈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술로 건드려 놓으면 그 기능이 잠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딱지가 생기겠죠. 수술했으니까. 그러면 그 딱지와 먼지와 세정 기능이 떨어지면 코에 먼지가 자꾸 끼게 되는 거예요. 딱지도 생기니까 그걸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좋다.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비염일 때는 일주일에 하루에 3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기본으로는 3번 하시고 더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귀찮죠. 생리식염 살리가 돈이 들죠. 그래서 자주 못하는 거지, 자주 하면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원인 중에서 대다수는 뭐냐면 세척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해요? 그냥 상온에 있는 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온에 있는 물을 마시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근데 이걸 몸에 부으면 엄청 차가운 거거든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상온에 있는 생리식염수 그냥 물로 가루에 타서 세척을 해버리시면 냉수마찰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욕조에 받아보세요. 욕조에 받아서 그 물을 받아 들어가 보세요. 이게 냉탕인 거예요. 엄청 차가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건 별로 안 차갑지만 코는 수술했으니까 새살이죠. 거기다가 그 정도 온도로 때리면요, 머리도 아프고 귀도 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척액을 데워서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미지근한 것 이상으로, 뜨겁게는 하지 마시는데 미지근한 것 이상으로 데워서 하셔야, 우리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온도로 하셔야 머리가 아프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척할 때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의 코는 거의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세척으로 뚫어버리겠어는 절대 불가능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하지도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소독을 받고 뚫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뚫릴 문제이고, 세척의 목표는 뭐냐면 그냥 아까 말한 먼지 제거. 입구에 보통 먼지가 근데 입구가 딱 막혀 있으면요,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걸 다가 닦아준다. 응? 그래서 얼굴에 솔직히 말하면 때가 막 꼈어요. 그러면 그거 물 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누로 팍팍 닦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병원 와서 하시는 거고, 집에서는 그냥 물로 좀 닦아준다. 살살 하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 해봐야 결국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살살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숨을 참고 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시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면 이 물이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귀가 멍하다 하는 분들 보면은 세척이 귀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귀로 들어가면 그거는 귀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하실 때 꼭 고개 숙이고 쏘고 숨 참고 쏘고 하는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뭐냐, 특히 축농증 수술 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면 쏘면 여기 빈방 여기 빈방으로 물이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한 5분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났더니 원장님 움직이니까 콧물이 계속 코에서 물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농증 수술 하신 분들, 또 비염도 하신 분들도 하고 나셔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셔야지, 아이 답답해 쿵 하고 풀어버리면 뭐예요? 그때 피가 제일 잘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젖어 있고 딱지도 약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풀어버려. 그럼 그거 바로 피 출혈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손바닥을 바닥에다가 싹 긁혔어. 여기 딱지가 막 생겼어. 그럼 이걸 떼시면 어때요? 그때그때만 피가 나요. 그러니까 세척도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물로 다 떼가지고 딱지를 막 떨어뜨리면 피가 나거든요. 혹시라도 세척하다가 원장님 피가 좀 묻었는데, 그럼 세척 중단. 그날만 중단.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피가 살짝 나는 건 뭐 휴지 좀 넣거나 고개 살짝 숙이고 코 막고 있으면 멈추는데,
뚝뚝 떨어져. 그럼 뭐예요? 적어도 10분, 15분은 고개 숙이고 코 꽉 눌러서 피가 안에서 굳어지게 한다. 라는 거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와서 세척하는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설명해 주지만 세세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걸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시고 수술 후에 세척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고, 비염술, 비중격이가 합이 없게 하신 분들은 기본 2달, 축농증은 기본적으로 3달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인데요. 세척액을 그냥 수돗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생리식염수로 하시고요. 생리식염수가 귀찮으신 분들이나 휴대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서 파는 그 가루약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타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걸로 하셔야지, 어떤 분들은 소금물로 그냥 하세요. 소금물로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도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음식도 너무 짜게 먹으면 어때요? 속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소금물이 잘못 들어가서 짜게 들어가면 코가 오히려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못하고 하라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생리식염수나 가루약 타서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